3명, 3일에 달렸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조금 전에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김복형 재판관 이후에 지금 또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조환창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두 재판관의 각하 이유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어제 결정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결 종족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환창, 정형식 이 두 재판관은 의결 종족수를 권한 대행, 그러니까 대행에 직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명이 맞다. 권한 대행, 탄핵, 남용을 방지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200명으로 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이런 행동들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을 지적했거든요. 반면 이제 나머지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행을 하고 있던 그 직보다는 원래 자신의 신분, 국무총리였던 국무위원회 기준에 맞춰서 의결 종족수 151석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확실한 이제 각하 의견을 밝혔던 두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따져보죠. 윤기찬 변호사님, 200석이 돼야 되는 게 물론 헌법재판소가 151석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저희 헌법에 우리 헌법에 보면 권한 그 탄핵 소추 의결이 되게 되면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돼요. 그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직 자체가 정지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권한 행사 정지를 시키는 것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 행사에 집중해가지고 그 권한 행사를 보호하려고 소추 의결을 가중한 거고, 그다음에 그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놓은 것인데 이게 왜 신분제 사유도 아닌데 직과 관련된 걸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직 자체를 보호하게 되면 권한 행사도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거꾸로 대행의 경우에는 직은 세습이 안 되지만 직은 내려가지 않지만 권한은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권한 행사를 보호하고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하는 이 헌법 체계에 비춰보면 사실은 이제 권한에 따라서 의결 종족수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 권한 대행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헌법 주석서가. 네. 그리고 헌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관점 관련해서 거의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춘 해석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헌법의 취지와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판결이에요.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가 저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단 존중을 하지만 앞으로 네.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지금 당장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국민적 의사를 도외시한다 그러면 또 의결하고 해서 사실 이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과반만 넘으면. 근데 과반을 넘는 경우는 저희가 숱하게 봐왔죠. 3분의 2 이상 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3분의 2 이상 넘는 경우는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한다는 거고요. 과반이라는 것은 특수한 정치 세력이 만약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권 분리 원칙도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법권이 과반만 넘게 되면 행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헌법을 우리가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또는 제도의 취지를 다 고려한다면 저는 헌재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3명의 판결, 그러니까 3명의 재판관이 각각 2명의 각하와 1명의 기각, 이 결론을 낸 것이 결국에는 이 3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키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헌재 탄핵 심판 6명 이상으로 인용일 때 파면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8인 체제인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이 한 총리 때처럼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게 된다면 6명 이상의 인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송 본부장님, 진짜 키맨이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세 사람 그중에서 특히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저는 상당히 새로운 그 선택지를 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덕수 총리 전에 8번의 선고가 있었죠. 8번 선고가 있었는데 6번이 만장일치였어요. 네. 6번이 전원일치였고 2번 그때 임동환 검사와 또 그 방통위원장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만 임동환 검사 때 5대 4였고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 4대 4였죠. 인용 아니면 기각이었어요. 8번 전부 다. 인용 아니면 기각이었는데 각하 의견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각하 의견이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8번의 이제 선거 중에서.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음 선거에서도 각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옵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각하를 주장을 한 그 두 재판관의 이유가 결국은 절차적 문제잖아요. 네.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의결 정족수가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무효라고 해서 다른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기를 했어요. 네. 공수처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을 나중에 판결할 때도 네. 각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한 2사람 이상.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인용이나 기각이냐 하는 데서 상당한 변수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가 구성이 8명이지 않습니까? 8명 중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합니다. 최소 6표가 필요한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조한창, 정형식 그리고 김복형이 만약에 다른 의견을 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동안 8인 체제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나왔던 판결들을 보면서 저희가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였습니다. 이때는 뭐 명확하게 정치적 성향으로 갈렸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중도로 평가받고 있는 김형두 재판관까지 기각 이틀밖에 일 안 했는데 무슨 인용이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은 인용을 했습니다. 파면시켜야 된다라는 의견 완벽하게 엇갈렸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때는 자 전원일치로 인용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렸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고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반대죠. 다 전원 기각이 나왔습니다만 정정미,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 이 세 사람은 또 나도 생각이 달라 반대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다. 그냥 절차상 문제가 있다. 흠결이 있다. 이건 각하시켜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완벽한 기각, 강한 기각의 의견을 남겼고 김형두,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역시 기각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계속 인용 사인을 주고 있는 사람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명 중에 6명이 최소 필요한데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그동안의 판결들을 봤을 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가능하다면 혹은 김형두 재판관까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지금 가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어제 판결을 두고도 여야 표정은 좀 엇갈렸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은 그야말로 절차적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어도 3명이 각 하나 기각의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줬다.
윤기차 변호사님, 자 5대3 혹은 4대4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불임명 관련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때도 별개 의견이 사실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별개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도 권한쟁의 심판 제기와 관련된 숙권을 별도로 안 받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뭐 결의 촉구를 거쳤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 그런데 하자가 치유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별도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별개 의견 세 분인데 그분이 저분들이었죠. 김복형, 조한창, 그다음에 정영식. 네. 따라 저분들은 굉장히 절차적 정의를 따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연결되냐면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서는 내란죄 소추동일성 부분, 철회 관련해서 네. 이 부분과 관련돼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하 의견을 저렇게 주문 본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절차적 정의는 따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태까지 헌법재판을 보면 대부분 사실관계 다툼은 없어요. 네.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요. 그다음에 그 위반되는지 여부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 파면의 정도에 이르는지 이렇게 따져온 것이지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은 보면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주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증거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상당히 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아마 난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없는데 그 다음 판단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따지기 때문에 저 4명의 그 혹시 의견 중에 각하가 2명 이상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기각이 결정되는데 기각은 이 해당 사실관계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회 봉쇄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적인 증거 서너 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 체포 문제 관련돼서도 2개 하고 조지우 청장도 본인 형사사건에서 공사실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 문제와 관련돼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또 기각 의견이 한둘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4명, 최대 4명의 기각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비상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뭐 병력을 보냈는지 이 부분, 포고령 이 부분은 여기서 아마 파면에 이를 정도 인용 의견은 6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사실 대통령 사건 저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개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 위법이라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라는 판단이 6명 이상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이제 2개 갖고 이렇게 갈리고 있다라는 제 추측에 의하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4대4 나지 5대3은. 그럼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도 더 늦춰질 수 있을 개연성이 생기는 늦춰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은 각기 판단의 영역을 지금 이전의 문제에 봉착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된 증거 판단에 있어서 서로 엇갈리게 되면 그러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편결에 이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문영배 권한대행께서 야 내일까지 우리 그냥 의견을 내자라고 할 수 없는 시기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뭐 5대3이든 아니면 8대0이든 뭔가 결론이 났고 심정이 형성이 됐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문 닫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된 단계에서 막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물론 급속히 진행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재판관들이 저렇게 소신을 대놓고 국민께 공개하는 정도의 이 상황을 감안한다면 네. 소신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 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제 한덕수 총리 선고로 인해서 각하 2명, 기각 1명, 이 3명이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 선고와도 맥이 닿아 있고 또 어제 아무 힌트를 주지 못한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덜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고가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총리 선고를 보고서는 지금 보수에서 희망 섞인 부푼 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견도 그럼 없다고 보십니까? 실제로는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일부의 그런 재판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서도 가만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여야가 계속 문제시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거쳐서 정말 판결문을 쓸 때는 꼼꼼하게 완벽성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8명의 동시에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평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고민하기로는 한덕수 총리 먼저 할까?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할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논의가 되면서 지금의 결과로 이르지 않았습니까? 총리의 복귀를 이제 안정적으로 했다면 그다음에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언제 판결이 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어떤 성향으로 판결을 할 것이냐 이런 예측을 하면서 기대에 섞인 이런 메시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 재판관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길게 정말 4월까지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치열한 내부에서의 논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압박감도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마무리하자. 그리고 정리하자. 이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수 의견으로 보충 의견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근데 이번 주에 그런 판결이 날 것이냐 바라기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목요일에도 지금 일반 그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에 중요한 오늘 이번 주에 슈퍼 위크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뜨거운 것을 한층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다음 주나 그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신의원님도, 민주당 측에서도 신현영 의원도 일단 다음 주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이번 주셨네요. 주. 이번 예, 주는 4월로 넘어갈 쉽지 않을 수 있다. 것이다.